법적인 분쟁이 발생해서 내용 증명, 사실 확인서, 탄원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양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 증명, 사실 확인서, 탄원서, 합의서 등의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떤 용지에 작성하셔도 상관없고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내용만 확실하다면 그 내용 증명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명백히 구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보내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도 언제 보내고 언제 통지가 되었는지가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사안에마다 각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 내용에 맞춰서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사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확인의 목적에 따라서 그 양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거는요, 어떤 사건에 제출할 것인지 누가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요, 대개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법원에 제출할 때는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도 사건 번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제출하는지도 명백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그런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또는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확인서 등을 첨부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탄원서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확인서와 비슷하게 먼저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누군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 번호에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탄원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누군지 적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탄원인을 밑에 기재하셔도 또는 위에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이 역시에도 탄원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역시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경찰의 사건 번호 또는 피의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당사자가 어떤 내용에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굵은 글씨나 큰 글씨, 친필로 작성을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가지 서류들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서 같은 제3자인 판사에게 어떤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것은 어떤 서류든지 읽는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각 문단마다 번호를 기재해서 어떤 문단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를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가 좋은데요, 간단한 사안은 확인해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